여러분, 인생 참 덧없다는 말, 나이 드니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제 나이 이제 60을 바라봅니다. 돌이켜보면 제 20대와 30대는 오로지 생존이라는 단어 하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8, 남들 다 아는 번듯한 예식장도 못 가보고, 동네 예식장에서 사진 몇 장 찍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창문 틈으로 사람 발만 보이는 반지하 방이었죠. 비만 오면 하수구가 역류해 신발이 둥둥 떠다니는 그곳에서 저는 새벽 4시에 시장통으로 나갔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쩍쩍 갈라져 피가 맺히는데도 찬물에 채소를 씻어 팔았습니다. 오후엔 남의 집 설거지하며 단돈 10,000원도 내 몸처럼 아꼈습니다. 남편요? 지금은 고생해도 나중엔 웃자, 그 말 한마디 믿고 밤낮으로 공장 현장을 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부 30년 동안 외식 한 번 편하게 못하고 아이들 학원비 말고는 구멍난 양말 꿰매 신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오직 제 명의의 통장 하나에 모았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나보다 꼼꼼하니 다 맡아달라며 월급 봉투를 통째로 가져다 주었죠. 저는 그 돈을 보며 배고픔도 잊었습니다. 이제 됐다. 내 자식들 기 안 죽이고 우리 부부 노후는 따뜻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성실했던 기다림이 제 인생을 집어삼킬 괴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생을 바친 희생이 배신의 걸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힘든 세월, 제 곁엔 미정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으며 친해진 동갑내기였죠. 미정이도 남편 복이 없어 혼자 애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힘든 날엔 소주 한 잔 나누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던 피보다 진한 우정이라 믿었던 친구 말입니다. 제가 장사하느라 바쁠 때 미정이는 우리 애들을 봐주었고 저는 미정이네 쌀독이 비면 제 쌀을 퍼다 주었습니다. 남편도 미정이를 식구처럼 챙겼습니다. 미정이네 보일러 고장났다는데 내가 가서 좀 봐주고 올게. 미정이네 애 대학 간다는데 우리가 축의금 좀 넉넉히 하자. 저는 그저 남편의 마음씨가 비단결 같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미정이에게 고마웠죠. 미정아, 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니? 우리 남편도 내가 참 편하대. 저는 독사를 품에 안고 있었던 거라는 걸 30년 동안 왜 몰랐을까요? 그들은 제 눈앞에서 웃으며 뒤로는 추악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할 때 그 둘은 제가 차려준 밥상에 마주 앉아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30년 우정이라는 이름 뒤에서 그들이 꾸민 음모는 이미 제 집 안방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파트를 장만하고 숨 좀 돌리나 싶을 때였습니다. 평생 안전한 저축만 고집하던 남편이 갑자기 투자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미정이가 아주 귀한 정보를 알아왔다면서요. 여보, 요즘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바보래. 미정이가 아는 사람 통해서 하면 노후 자금 2배는 금방이라니까?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처음엔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1,000만 원, 3,000만 원. 통장에서 피 같은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고 그만하자고 사정하면 남편은 오히려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속이 좁아? 평생 그렇게 쥐어짜며 살 거야? 다 우리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냐?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은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꼭 쥐고 들어갔고 밤마다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남편이 전화를 할 때면 미정이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네 시장 상인들이 미정이가 요즘 좋은 차 뽑았더라, 미정이가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더라는 소문을 전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세월을 부정하면 제 인생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통장을 정리하다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수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남편에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그는 대답 대신 감시하냐며 소리를 지르고는 출장을 간다며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군요. 발이 이끄는 대로 미정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 복도까지 들려오는 웃음소리. 너무나 익숙한 30년을 같이 산 남편의 호탕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미정이가 예전에 알려준 번호였죠. 문이 열린 거실 소파에는 남편과 미정이가 반쯤 누운 자세로 TV를 보며 과일을 서로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미정이의 허리를 감싸고 있더군요. 이게 다 뭐야? 제 목소리는 비명조차 되지 못하고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놀라기는커녕 한숨을 쉬며 담배를 물더군요. 이제 알았네. 숨기느라 힘들었다. 우리 이제 그만 정리하자. 미정이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고개를 돌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30년의 우정과 사랑, 제 젊음이 그 한마디에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집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은행에 달려가 확인한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30년 넘게 부은 적금, 심지어 제가 암이라도 걸리면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모아둔 보험 해지금까지 싹 긁어갔더군요. 약 3억 원. 저희 부부가 시장 바닥에서 무릎 나가도록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미정이 집은 이미 짐을 뺀 상태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 죽어야 끝날까? 자식들에게는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차가운 방구석에서 며칠을 굶으며 버텼습니다. 배신보다 더 무서운 건 제 인생이 통째로 삭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제 손에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찢어진 가슴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창피하니까 그냥 잊어라. 그 나이에 소송해서 뭐하냐. 몸만 상한다.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왜 피해자인 내가 숨어야 합니까? 왜 내 인생이 여기서 이대로 끝나야 합니까? 며칠을 죽은 사람처럼 지내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휑하고 얼굴은 흑빛인 늙고 병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무너지면 저들은 내 피 같은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며 웃으며 살겠지? 분노가 눈물보다 앞섰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두 사람의 목격담을 수집했고 남편이 예전에 쓰던 태블릿 PC를 뒤져 미정이와 나눈 추악한 대화 내용들을 복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횡령입니다.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억눌렸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30년 동안 참기만 했던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제 돈과 제 명예를 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개월의 피 말리는 법정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도 뻔뻔했습니다.
빌린 돈이다. 투자 실패로 날린 거지 훔친 게 아니다라며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미정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겼죠. 하지만 제가 모은 증거들은 단단했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 제 돈은 미정이의 동생 명의 계좌로 흘러가 있었습니다. 결국 법은 진실의 편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고의 재산을 편취했으며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는 판결문이 낭독될 때 저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빼돌린 재산 대부분을 반환하라는 판결과 함께 두 사람에게는 실형과 위자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은 판결이 나자마자 제 발치를 붙잡고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미정이가 다 시킨 거야. 미정이는 돈을 다 써버렸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소리를 질렀죠.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사람이 하는 거지 짐승에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이제 법대로 살아.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긋지긋한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연고도 없는 작은 바닷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남은 돈으로 작은 김밥 가게 하나를 열었죠. 처음엔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잠드는 것도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알겠더군요. 남편 눈치 보느라 못 먹었던 생선 요리도 실컷 해먹고 미정이 비위 맞추느라 참았던 수다도 시장 이웃들과 나누며 삽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고 가족이 아니고 참고 산다고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요.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도려내고 나니 비로소 진짜 내 이름으로 된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배신은 제 인생을 부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폐허 위에서 저는 가장 단단한 나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지금 남편 때문에 혹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 때문에 밤잠 설치며 죽음을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저처럼 늦은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 남겨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인생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니까요.